화요일 밤 10시 15분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거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2시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거나 피곤하지만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알람은 6시 30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10시 30분까지 잠자리에 들면 8시간 수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10시 30분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은 저녁 8시경부터 서서히 의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뇌의 천 조절 중추가 지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이 서서히 쉬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쉬는 것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표는 지구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지난 40분 동안 혈액 속에서 증가해 왔습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기능하게 했던 경계체계, 교감신경계가 서서히 꺼지며 수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에게 통제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부 시계가 가장 깊은 유지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 때문에 그것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90분 동안 시작하려는 과정들은 새벽 1시나 2시, 3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운영하는 시계는 시신경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략 2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구의 자전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구 자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분 단위로 알고 있으며 저녁 9시경부터 몸을 24시간 주기 중 가장 생물학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기간에 대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합니다. 밤 전체가 아니라 전반부입니다. 밤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 이 점이 수면에 대해 당신이 들어온 모든 것과 생물학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8시간은 8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량이 중요하다고 늦게 자더라도 늦잠을 자면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술은 깔끔합니다. 생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하나의 연속이지 균일한 자원이 아닙니다. 생리적 사건들의 시간 순서입니다. 각각 내부 시계에 의해 촉발되고 이전 사건이 제때 완료되는 데 의존하며 당신이 잠들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하루 중 시간에 의해 통제됩니다. 밤 10시가 되면 내부 시계가 일반적인 빛어둠 주기와 맞춰져 있다면 여러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멜라토닌 농도는 손과체가 이돔 3시간 동안 준비해온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천은 오후 늦은 최고점에서 섭씨 약 0.3개령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각성과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코르티솔은 24시간 최저점에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몸은 수면 시작에 가장 적합한 자율신경 상태인 수면 전 저점에 있습니다. 이는 몸이 이미 실행한 준비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이 준비는 당신이 잠을 잘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시계가 지시하는 시간표대로 실행되며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든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수면 주기는 가장 깊은 빅꿈 수면 단계, 즉 서파 수면 3단계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 하강은 급강하입니다. 산술은 깔끔합니다. 생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하나의 연속이지 균일한 자원이 아닙니다. 생리적 사건들의 시간 순서입니다. 각각 내부 시계에 의해 촉발되고 이전 사건이 제때 완료되는 데 의존하며 당신이 잠들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하루 중 시간에 의해 통제됩니다. 뇌의 정의 기록은 고진폭 델타파를 보여주며 피질 전체를 초당 0.554회로 천천히 동기화된 진동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드는 가장 깊고 대사적으로 활발한 뇌파입니다. 밤 후반에는 같은 강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첫 2주기에서 가장 강하고 길게 나타나고 첫 번째 주기가 밤 전체에서 가장 깊고 긴 서파 에피소드를 만듭니다. 밤 10시에 잠드는 사람은 24시 30분 안에 이 깊은 서파 단계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에 잠드는 사람은 측정상 더 짧고 얕고 델타파가 덜 지배적인 서파 단계에 들어갑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3시간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 서파 깊이를 허용하는 생체 리듬 통로가 잠 시작 시점에 이미 부분적으로 닫혔기 때문입니다. 눈속빛 감지 세포들은 매일 이 시계를 태양 주기에 맞춥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이 구체적이 되고 10시에 자는 것과 1시에 자는 것의 차이가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 몸 안에 두 독립 시스템이 수면에 수렴합니다. 첫째는 항상성 수면 압력으로 깨어있는 동안 뇌에 축적되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오래 깨어있을수록 아데노신이 더 많이 쌓여 수면 압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카페인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지하지만 활성화하지 않아 압력 신호를 가립니다. 둘째 시스템은 생체 리듬 타이밍으로 깊은 수면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시계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데노신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가장 깊은 서파 수면은 두 시스템이 모두 정렬될 때 나타납니다. 높은 아데노신 압력과 깊은 수면을 선호하는 생체 리듬 타이밍이 맞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일정의 대부분 성인에게 동일한 시간 동안 깨어 있었음에도 생체 리듬 밤에 발생한 서파 수면은 더 깊었고 생체 리듬 낮에 발생한 것은 더 얕았습니다. 시계는 뇌가 얼마나 피곤한지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리듬 시스템은 언제 잠을 자야 하는지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늦게 자는 사람이 새벽 2시에 누울 때쯤이면 통로는 좁아져 있습니다. 얻는 서파 수면은 제로가 아니지만 덜 깊고 덜 길며 제대로 맞춘 수면의 첫 90분과 생물학적으로 다른 수복 활동이 적습니다. 이제 그 첫 9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뒤따르는 시간보다 가치가 더 있는 걸까요? 통로가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가지 특정 수복 과정이 깊은 서파 수면 동안 최고 활동에 도달하며 각각 더 가벼운 수면 단계에서는 줄어들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는 하루 종일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성인에서 하루 총 분비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펄스는 첫 서파 수면 에피소드와 연관됩니다. 수면 중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수축하고 채널이 열립니다. 경계가 물러날 때만 열리는 화학 밸브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서파 수면의 연관성은 반카우터 연구팀이 증명했습니다. 이 펄스는 서파 수면 시작과 직접 연결되며 시계 시간이나 수면 시작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실험적으로 서파 수면을 억제하면 델타파가 나타날 때마다 소음으로 깨우자 성장 호르몬 펄스도 함께 억제되었습니다. 깊은 서파가 없으면 펄스도 없습니다. 서파가 얕으면 펄스도 줄어듭니다.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조직 수복을 담당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 뼈 무기질 유지, 면역세포 생산, 피부와 장기 조직 재생 등입니다. 첫 서파 에피소드 동안 발생하는 70% 펄스가 몸의 주요 일일 수복 신호입니다. 깊은 서파 창을 놓치면 수복 신호가 약해집니다. 약한 서파 수면은 덜 완전한 다운스케일링을 초래합니다. 뇌는 연결에 더 많은 잔여 노이즈를 안고 깨어납니다. 다음날 학습 능력이 감소합니다. 늦은 밤 후에 정신적 안개 느낌은 불완전한 시냅스 유지의 잔재입니다. 서파 수면이 너무 얕아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낮 동안 작은 펄스가 여전히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야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주요 펄스가 감소합니다. 그날 밤 수복 자금을 부족하게 조달한 것입니다. 둘째 과정, 시냅스 유지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피질 전체 뉴런 간 연결은 학습과 경험으로 강화되며 하루 동안 연결 강도가 축적됩니다. 토노니와 치렐리가 제안한 시냅스 항상성 가설에 따르면 서파 수면 동안 동기화된 델타파는 연결 강도의 전반적 다운스케일링을 매개합니다.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약한 연결은 가지치기하고 강한 연결은 강화하며 다음날 학습 능력을 회복합니다. 다운스케일링은 서파 강도에 비례합니다. 약한 서파 수면은 덜 완전한 다운스케일링을 초래합니다. 뇌는 연결에 더 많은 잔여 노이즈를 안고 깨어납니다. 다음날 학습 능력이 감소합니다. 늦은 밤 후에 정신적 안개 느낌은 불완전한 시냅스 유지의 잔재입니다.
서파 수면이 너무 얕아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파 수면이 방해받으면 단 하루 만에 자연살의 세포 활동과 T세포 기능이 측정 가능하게 감소합니다. 서파 깊이가 줄어든 하루 동안 서파 수면 동안 최고조에 달하는 세 가지 수복 시스템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깨어 있었음에도 생체 리듬 밤에 발생한 서파 수면은 더 깊었고 생체 리듬 낮에 발생한 것은 더 얕았습니다. 시계는 뇌가 얼마나 피곤한지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리듬 시스템은 언제 잠을 자야 하는지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면이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최대 서파 깊이의 통로는 생체밤 초기에 열리고 밤이 진행되면서 점차 닫힙니다. 모두 제대로 맞춘 수면의 첫 90분에 앞부분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모두 수면 시작 시 생체 리듬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데르가르드 연구팀이 기술한 뇌의 자체 폐기물 배출 시스템은 수면 중에 우선적으로 작동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뉴런 사이 공간이 좁고 경계의 화학 신호인 노르에피네프린이 채널을 둘러싼 세포를 부풀려 막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거하는 폐기물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에 대해 셰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는 수면 중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속도가 깨어있을 때의 약 2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의 특정 신경 상태, 특히 델타파 동기화 진동이 확장된 공간을 통해 유체를 밀어내는 압력파를 만드는 서파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과정, 면역 유지입니다. 베세도프스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서파 수면은 면역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특정 신호분자 사이토카인 생산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계의 유지 작업은 수면 단계에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간질 공간이 약 60% 확장되고 뇌척 수액이 확장된 채널을 통해 흘러 뇌에서 대사 폐기물을 씻어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낮 동안 작은 펄스가 여전히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야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주요 펄스가 감소합니다. 그날 밤 수복 자금을 부족하게 조달한 것입니다. 둘째 과정, 시냅스 유지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피질 전체 뉴런 간 연결은 학습과 경험으로 강화되며 하루 동안 연결 강도가 축적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서파 수면의 연관성은 반카우터 연구팀이 증명했습니다. 이 펄스는 서파 수면 시작과 직접 연결되며 시계 시간이나 수면 시작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실험적으로 서파 수면을 억제하면 델타파가 나타날 때마다 소음으로 깨우자 성장 호르몬 펄스도 함께 억제되었습니다. 깊은 서파가 없으면 펄스도 없습니다. 토노니와 치렐리가 제안한 시냅스 항상성 가설에 따르면 서파 수면 동안 동기화된 델타파는 연결 강도의 전반적 다운스케일링, 수면 시작의 열적 통로, 즉 뇌의 수면 개시 뉴런이 요구하는 0.551도 천하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속 코르티솔은 24시간 최저점에 있어야 했으나 깨어있음과 빛 노출로 인해 야간 코르티솔 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약간 상승했습니다. 산술은 맞습니다. 생물학은 맞지 않습니다. 1시 30분에 마침내 눈을 감으면 들어가는 서파 수면은 10시 30분에 들어갔을 서파 수면보다 측정상 더 얕을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펄스는 더 작아집니다. 서파 수면이 이미 나이로 감소한 사람에게는 밤 10시에서 자정창이 감소된 공급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그 창을 놓치는 것은 서파 수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로 줄어든 공급을 더 줄이는 것이며 기준선이 낮을 때 그 감소가 더 중요합니다. 주말은 이 문제의 특정 버전입니다. 면역 신호도 약해집니다. 당신은 8시간 잠을 잘 것입니다. 9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모든 지침이 권고하는 수면 양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당신 수면의 첫 90분은 10시에 잠든 사람의 첫 90분보다 수복이 적고 제거가 적고 성장 호르몬이 적고 깊은 파 강도가 적습니다. 1시부터 9시까지 루틴리 잠을 잔다면 극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체 리듬 불일치의 위험한 특성입니다. 결손은 미묘하고 누적되며 스스로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약간 더 피곤하고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약간 더 반응적이고 고칼로리 음식에 약간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서파 수면 감소로 교란되어
포만 신호보다 배고픔 신호가 더 강하게 옵니다. 약간 더 나쁜 결정을 내리고 보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고 중립적인 말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이러한 효과 중 어느 것도 수면 타이밍 탓으로 돌릴 만큼 극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나이, 성격, 삶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결손에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하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쇠퇴를 서술하게 내버려 둡니다. 45세 이상이라면 25세 때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서파 수면이 감소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최대화하는 유일한 요인은 생체 리듬 창입니다. 서파 수면은 성인기 내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시냅스 다운스케일링은 덜 완전해집니다. 폐기물 제거는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반카우터 연구에 따르면 25세에서 45세 사이에 밤당 깊은 서파 수면 양이 약 60% 감소합니다. 55세가 되면 일부 성인은 어떤 날에도 3단계 서파 수면을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감소는 구조적입니다. 노화된 피질은 고진폭 델타파를 덜 생산합니다. 뇌 영역 간 동기화가 약해지고 서파 시작과 연결된 성장 호르몬 펄스도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감소는 생체 리듬 창의 중요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입니다. 25세 젊은이가 10시 창을 놓쳐도 1시에는 여전히 상당한 서파 수면을 생산합니다. 생체 리듬 통로는 부분적으로 닫혔지만 델타파 생성 능력이 충분히 높아 남은 창에서도 의미 있는 깊은 수면을 만듭니다. 55세가 10시 창을 놓치고 1시에 잠들면 부분적으로 닫힌 생체 리듬 통로와 감소된 서파 생성 능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두 감소가 복합됩니다. 남은 깊은 수면은 더 얇아지고 성장 호르몬도 적고 시냅스 다운스케일링도 적고 폐기물 제거도 적습니다. 나이 관련 감소와 타이밍 관련 감소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약간 더 나쁜 결정을 내리고 보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고 중립적인 말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이러한 효과 중 어느 것도 수면 타이밍 탓으로 돌릴 만큼 극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나이, 성격, 삶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결손에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화면 내용과 청색광 노출로 인한 교감 활성화가 저녁 냉각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1시까지 깨어 서파창을 놓치고 잠자리에서 와인 2잔을 마십니다. 생체 리듬 통로는 부분적으로 닫혀 들어가는 서파 수면의 깊이를 줄입니다. 알코올 대사물은 통로가 더 닫힌 밤 후반부를 단편화합니다.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여 양쪽 절반이 모두 저하됩니다. 교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문헌 전반에서 방향성은 일관됩니다. 수면 시작은 천이 약 0.5, 1덱시 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뇌의 수면 개시 뉴런은 천을 감시하며 온도가 임계값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수면 시작 연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포, 동일한 생화학, 다른 타이밍, 다른 결과. 당신의 몸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잠을 잤는가? 그리고 내 내부 일정에 비해 언제 잤는가? 두 번째 질문이 모든 하위 시스템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모든 하위 시스템, 포도당 처리, 면역 기능, 심혈관 조절, 감정 안정, 인지 수행에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 불일치에 대한 통제 연구는 대사 비용을 직접 보여줍니다. 몸은 손과 발의 혈관 확장을 통해 이 하강을 달성합니다. 말단 피부 표면으로 혈액이 흐르며 열을 방출하여 중심부를 식힙니다. 잠자리에서 따뜻한 손과 발은 편안함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수면 개시 임계값을 넘기기 위해 몸이 중심 열을 벌이는 반결기입니다. 10시에 생체 리듬 창 안에 누워 아데노신 압력이 높고 멜라토닌이 상승하는데도 잠들지 못합니다. 열적 통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당신이 몇 시간 잤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 시계가 밤 초기에 예정한 부교감 회복 창이 그 시간에 포함되었는지 신경 씁니다. 초기 밤 창을 지속적으로 놓치는 누적 심혈관 비용은 단일 연구에서 다른 생활 습관 요인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생체 리듬 통로와 함께 작동하는 물리적 통로가 있으며
이 물리적 통로가 제대로 된 시간에 침대에 누워도 가끔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체 리듬 통로와 열적 통로가 모두 열려야 수면 시작이 일어납니다. 양말, 잠자리 90분 전 따뜻한 목욕, 잠든 후 씻는 따뜻한 방. 이 모든 것이 중심열을 벌이는 말초 혈관 확장을 가속하여 열적 임계값을 넘깁니다. 잠자리 90분 전 따뜻한 목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목욕 후 냉각이 뉴런이 요구하는 임계값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모리스 연구팀은 수면 시간과 무관하게 생체 리듬 불일치가 정렬된 대조군의 32% 대비 인슐린 민감도를 58% 감소시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불일치군에서 염증 지표는 146% 상승했으며 정렬군은 64%였습니다. 동일한 종, 부교감 지배가 최고조인 밤 초기의 최고값에 도달합니다. 동일한 세포, 동일한 생화학, 다른 타이밍, 다른 결과. 당신의 몸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잠을 잤는가? 그리고 내 내부 일정에 비해 언제 잤는가? 두 번째 질문이 모든 하위 시스템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모든 하위 시스템, 포도당 처리, 면역 기능, 심혈관 조절, 감정 안정, 인지 수행에 중요합니다. 모두 생체 리듬 시계에 의해 조정됩니다. 모두 수면이 잘못된 시간에 이루어지면 저하됩니다. 타이밍 문제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심혈관 차원이 있습니다. 심장은 의식적 마음이 알아차리지